간략하게 7월달 수출입 동향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도자료 드린 것처럼 7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6% 증가했고 수입은 2.7% 증가해서 무역수지는 27억 불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이 지난달에는 1.0% 감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2.6% 증가로 반전이 된 것이 7월 수출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역수지는 지금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말 현재까지 누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은 3,225억 불로 0.9%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수입은 정확히 약 3천억 불 정도 되겠네요. 2,998억 불. 그래서 2.1% 감소해서 227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품목별로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품목별 수출을 보면은 철강이나 일반 기계, 석유 제품들의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서 여전히 지금 부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기계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이 좀 있고, 철강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다가 또 이 단가 인하에 따른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제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가가 안정이 되는 시기에는 단가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이와 같은 IT 제품의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좀 반가운 것은 선박 수출이 지난 6월 달에 플러스 증가로 돌아섰습니다만 7월 달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19% 정도, 금액으로는 작년 7월 달에 21억 불 수출이 나갔습니다만 금년 7월 달에 26억 불로 좀 늘어나서 좀 반갑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 7월 달에 3.3% 감소를 했는데 자동차가 7월 달에 36억 불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폭 감소를 했는데, 그 요인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들의 이 휴가 시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 기아차가 휴가를 갔던 것이 작년에는 8월 1일부터 휴가를 실시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7월 29일주부터 휴가를 실시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7월 이후에는 자동차 수출이 실제로 거의 없는 그런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수출은 14.5% 증가, 또 미국은 8.5% 증가해서 여전히 좀 호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EU가 지난 6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만은 그런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도 8.2% 증가해서 두 달 연속 선박 수출과 마찬가지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 엔화 약세 때문에 대일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7월 달에도 약 15% 감소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전반적으로 7월 달에 5.4% 감소해서 조금 둔화가 된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석유 제품이나 선박, 철강 이런 품목인데, 조금 전에 품목별로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품목들이 엔화 약세라든지 그쪽에 수요 둔화라든지 아니면 수출 단가 하락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아세안 수출도 조금 이 감소한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가스나 철강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원유하고 석유 제품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7월 우리 수출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만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EU 수출이 두 달 연속 10% 내외 증가를 했다. 대EU 수출이 이렇게 두 달 연속 증가를 보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6, 7월 달에 대EU 수출이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가전이라든지 무선 통신기기, 또 석유화 이런
대유 수출 주력 품목들의 호조에 기인한 바가 있다고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선박 수출이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도 2달 연속 호조를 보였다. 세 번째로는 아세안 수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고,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도 좀 그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의 무역 통계가 WTO가 집계한 무역 통계가 5월 말까지 나와 있는데, 세계 가장 교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70개 국가의 수입 증가율이 5월 말 현재로 0.03%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시기하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반해서 우리의 수출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0.6% 증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2.6% 증가한 것은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서도 비교적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금년 연간에 우리가 250억 불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200억 불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그 200억 불 반기 무역 흑자 실적은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경우에 하반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동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큰 데는 당초 예상했던 250억 불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350억 불 내외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수출이 좀 더 활성화돼서 연초에 설정했던 4.1% 수출 증가율 목표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최대한 그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수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또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